읽어봐봐. 3명씩 탑승한 2대의 자동차 PQ가 있습니다. 3명씩 탑승한 승용차 PQ. 여기도 3명 탔고 여기도 3명 탔어. 3명씩 탔는데 이들 6명은 연료 절약을 위해서 좌석이 6개인 자동차 Q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다. 얘는 좌석이 6개래. 좌석이 6개인 이 부분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다. Q의 운전자 자리는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운전석, 여기 운전석이 여기 있죠. 여기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유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기존에 처음부터 자동차 Q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될 확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 처음에 여기에 이쪽에 A1이 있었고 여기 A2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B1과 B2와 B3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라고.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5명이 여기 앉을 거란 말이야. 5명이 여기 앉을 건데 뭐다? 자, 편의상 얘를 1번 자리라고, 2번 자리라고 하고 3번 자리라고 하고 4번 자리라고 하고 5번 자리라고 하고 6번 자리에 자리라고 하자고. 오케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자리를 앉는데 누가 2번 자리에 A1이 오면 돼, 안 돼? 2번 자리에 A1이 오면 안 되잖아. 그 말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되는데 A2가 오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뭐뭐가 하지 않는다, 뭐뭐를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어. 자, 얘를 2번 자리에 A1이 착석한다라고 합시다. 밑에 착석한다라고 사건을 이렇게 잡읍시다. 요 사건을 내가 A라고 둘게. 요 사건을 내가 B라고 둘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A가 일어나면 안 되고 B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A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 말은 여집합이 일어나고, B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냥 납득하세요. 그래.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를 이용한다?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따르면 얘는 얘잖아요. 얘는 얘잖아.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요. 이까지 해야 돼? 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이건 뭐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근데 왜 얘로 바꾸는데? 이게 진짜 쉽잖아. 생각을 해봐. 전체 원소의 개수가 있어. 여기서 뭘 빼는 거야?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해. 왜? 두 번째 자리에서 A가 착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4패. 세 번째 자리에 A2가 착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4패. 근데 4팩 안에는 둘 다 뭐가? 두 번째 자리에 A1, 세 번째 자리에 A2에 동시에 있는 부분이 여기도 겹쳐져서 카운팅 됐으니까 빼주면 되겠지. 그게 얼만데? 4팩에서 4팩을 더하고 3팩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5팩에서. 이게 경우의 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뭐를? 그렇죠. 샘플 스페이스, 전체 공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S나 U나 똑같은 거야. 오케이? 됐어? S나 U나 똑같은 거예요. 뭐 여기 NS 해주면 되겠지. 끝.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됐어? 계산 한번 해 보시고 당연히 빼야죠. 여기는 이 부분을 빼주시면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건데 6-14번 하고
7장으로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는데 m, large m에서 small m을 빼서 얘가 1보다 크다. 이거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빼가지고 1보다 큰 거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뺐어. 그럼 전체적인 경우가 최대 최소를 뺐었을 때 누구 던지는데? 주사위 던지잖아.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최대와 최소의 차가 가장 크면 얼마까지 나? 5. 맞죠? 5 나죠? 5 나잖아. 4는 나 안 나? 나죠? 3은? 2는? 1은 나 안 나? 안 나? 나긴 나잖아. 2, 1. 맞아? 0은 돼, 안 돼? 0도 되겠지?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경우를 원하지만 전체적인 경우를 이제 총괄했었을 때 최대에서 최소로 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여기야. 그럼 누구 찾을래? 당연히 누구 찾아야 돼? 얘 찾을래? 아, 아니죠. 얘를 찾아야죠. 오케이? 됐어? 얘를 찾아야지.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해되니?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 몇 가지야? 최대와 최소의 차가 0이야. 몇 가지 나와? 몇 가지 나와? 어? 다섯 가지? 6가지 나오지. 그래, 6가지 나오죠. 1이야. 그럼 몇 가지 나와? 2, 1, 3, 2, 4, 2, 4, 3 쭉 가서 그런 게 5개 있을 거야. 5개 있겠지. 1, 2부터 5, 6까지 5개 나오겠지. 맞지? 근데 각 5가지당 도대체 몇 개의 배열이 나오는지만 알면 되잖아. 몇 개의 배열이 나올까? 셋 이렇게 나오겠지. 왜? 1이면 1, 1, 2 돼도 되고 1, 2, 2 돼도 되는 거잖아. 근데 1, 1, 2를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야. 1, 2, 2를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러면 최대가 2, 최소가 1일 경우에 총 6가지가 나와. 맞죠? 근데 그러한 최대 최소의 차이가 1라는 거는 5가지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돼. 됐어?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7장의 문제를 살짝 보게 되면은 자, 몇 번이냐? 7-8, 9만 합시다. 7-8, 9 하고 10도 해야 되나? 10은 여러분들 하세요. 11 해줄게요. 3문제 하고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자, (7-8번에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 3개의 공이 적힌 수를 XYG라고 하자. XYG라고 하자. 됐죠? X가 가장 작고 Y이고 그 다음 G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얘들아, 그러면 주사위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얼마인데? 얼마지? 63. 이거 모르면 모르진 않겠죠. 63이잖아. 뽑으면 끝나는 거잖아. 뽑으면 배치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63. 오케이? 그렇죠. 63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X, Y, G가 뭐가 될 때? 짝수가 될 때에 짝수가 되는 상황에서 뭐예요? X, Y가 짝수인가요?
XY가 짝수인 경우를 찾아라. 그 얘기잖아.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봅시다. X, Y, G를 짝수라고 두는 거야. 전체 그럼 경우의 수를 얘가 전체 전 사건이라는 얘기잖아.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는데? 63 빼기 63이 아니구나. I'm sorry. 주사인 줄 알았네. 주사인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어. 13에서 뭘 빼야 돼? 지금 빼야 되는 거 알지? 뭘 빼야 돼? 모두 홀수인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편하잖아. 그게 더 사실상 더 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어느 세월에 짝이 3개인 경우, 짝이 2개이나 홀이 1개인 경우, 짝이 정말 그렇지 인생은 고통이다. 겪을만 하다 하면서 3개 하면 해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이거 해가지고 맞죠? 빼면 되는 게 갑시다. 10C3 10개 중에 3개 거기서 뭘 빼주면 돼? 5C3을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좀 갈라 놓읍시다. 2, 3 하면 안 돼. 2, 4, 6, 8, 1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1, 3, 5, 7, 9가 되는 거야. 다 됐니?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전체 됐죠? 전체인데 자 XY가 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G가 있을 거예요. XY 2개 곱했을 때 짝이 나온다. 짝이 나온다. 뭐 해주면 되냐 이거. XY가 짝이 나오면서 여기 어차피 이거 짝 안에 들어갈 거니까 누구 해주면 되죠? 여기에 3부터 간다고 칩시다. Y 값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가는 거니까 얘가 좀 더 커. 2부터 간다고 칩시다. 2면 Y가 2면 X 값은 1개. 이해되죠? 그러면 자 1 곱하기 앞에 1개 있으니까 짝수 여기 뒤에 있는 거 상관없어요. G는 아무거나 긁어 와도 상관없습니다. 2개 빠졌으니까 몇 개라고 얘기해 주면 돼. 2개 빠졌잖아. 8. 됐니? 이거 이해돼요? 3이면 앞에 누구 올 수 있어? 2만 와야 되겠지. 오케이? 2만 와야 돼요. 1 곱하기 7. 좋아.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4가 왔네. 4는 아무거나 올 수 있어. 1, 2, 3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3. 남아있는 건 몇? 6. 됐니? 오케이? 이해되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알지? 나야 당연히 잘하고 있지. 5. 여기는 뭐야? 5 나왔어? 2, 4지. 2, 4니까 여기는 2 곱하기 5. 그 다음에 6이 있어요.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까지 되겠나? 오케이? 9까지 되겠죠? 9. 쭉 가서 크기가 저쪽에 더 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 6이다. 그러면 여기는 5개다. 앞에 7이다. 그러면 여기는 3개다. 여기는 몇 개다? 7개다. 여기는 몇 개가 되는데? 4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다 채웁시다. 6이야. 6개 빠졌으니까 4개 남아. 7, 8, 9, 10. 얘는 3이 남아. 얘는 2가 남아. 얘는 1개 남아. 이게 다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 이만큼 했는데 계산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 15,
18, 10이니까 얼마? 18, 10이니까 28, 29, 14, 18, 이거 46, 이거 75, 맞나? 그 다음에 이거 90, 90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건 뭐야? 이 10이잖아. 여기는 10, 9, 8, 여기 3이잖아요. 맞니? 3이 되는 거고 약분해주면 3, 2, 1이구나. 아, 3, 2, 1이구나. 19, 8, 3, 1 일단은 날아갔고 이거 3이고 이거가 4가 되고 120, 110 됐죠? 11분의 9 11분의 9 맞지? 왜 좌절했는지 알아? 아, 답을 먼저 볼걸. 답을 먼저 보고 여사건을 생각할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홀홀인 걸 뺐었어야 됐었어. 홀홀인 걸 뺐었어야 됐었다고. 실제로는. 맞지? 몸소 보여주는 거 봤지? 홀홀인 거 뺐었어야 됐었어. 무슨 말이냐? 여기 지가 있어요. 여기에 앞에 홀홀에 짝이 나오는 거를 뺐었어야 됐었어. 전체 경우에서. 어차피 짝일 때잖아. 그러면 얘는 짝이 되고 얘가 홀홀이 되는 경우를 뺐었어야 됐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제한 범위가 뭐야? 제한 범위는 얘일 때잖아. 맞죠? 얘일 때 그러면 짝인 경우가 있어요. 세 개의 곱이 세 항의 곱이 짝인 경우가 여기서 구한 거야. 이거 구한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양분되겠지. XY가 앞에 있는 이 XY가 짝인 경우 아니면 XY가 홀인 경우잖아. 맞아? 양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홀홀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이 짝은 아까 전처럼 자유롭게 못 가요. 자유롭게 못 갑니다. 얘는 무조건 전체가 기본적으로 짝이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했을 거라고. 이게 훨 편했을 거야. 한번 해볼까? 3, 5, 7, 9 됐죠? 3, 5, 7 이게 훨씬 더 편했을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개수 찾아보자. 1, 2, 3 맞나? 4 맞죠? 1, 2, 3, 4 아니죠? 1, 3, 5, 1, 3, 5, 7 4개 오케이? 여기 짝수 이것보다 큰 짝수잖아. 그러면 찾자 4개 요것보다 큰 짝수 3개 요것보다 큰 짝수 누구 있니? 7보다 큰 짝수 2개 1개 야 이거 훨씬 편했겠네. 정말 8 얼마야 이거? 이거 더하면 10이잖아. 10이잖아. 10, 10이잖아. 20이잖아. 와 이거 뺐었어야 됐었어. 맞아? 이거 뺐었어야 됐었어. 감을 잃었네. 감을 좀 많이 잃었네. 원래 이제 뭘 보느냐. 객관식 풀 때 답을 먼저 보세요. 답을 먼저 보고 이게 그거야. 답을 먼저 보고 내가 여사건을 쓸지 아니면 직접 케이스 분류를 할지. 근데 1에 가깝잖아. 답이 1에 가까우면 여사건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보통 문제는. 그래서 얘가 문제 푸는 요령이다. 답을 먼저 볼걸. 갑시다. 됐죠? 이해되죠? 그렇게 좀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7-9번 있습니다. 7-9번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른쪽 표와 같은 것을 얻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 임의로 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접종이 있고요. 미접종이 있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3A 빼기 3B가 되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3B가 되고 여기가 5B 더하기 12가 되고 A 빼기 12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보자고.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 녀석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싹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싹 다 더해. 뭐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볼까? 좀 정리 좀 합시다. 관계식 하나가 있네요. 남학생일 때 두 개 더하면 되죠. 4A입니다. 남학생일 때 접종을 하지 않았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A 더하기 3B. 얘가 얼마? 5분의 2. 계산해주면 5A 더하기 15B가 얼마가 돼? 8A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넘겨주고 3으로 약분하면 5B가 얼마야? A야.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A들은 전부 다 5B로 바꿔줍니다. 5B로 다 바꾸면 되겠지. 얘는 5B 빼기 12. 얘는 8B. 얘는 5B 들어가면 15B니까 12B가 되겠지. 잘했어? 그러면 싹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이거? 20B, 10B, 30B가 얼마가 되더라? 30B가? 거기 보이죠? 360 아니야? 360명이네. 오케이, 날리고 B가 얼마? 12. B가 얼마? B가 10이니까 A가 얼마가 되겠어? 60이 되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하고 독립과 종속을 할 거예요. 오케이? 11번 하고 독립과 종속을 합시다. 무릎이. 자, 가보자. 어느 고등학교 360명을 대상으로, 아니지, 뭐 정신 차려. 11번입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암 걸린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 암에 걸린 사람인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라. 이해돼? 암이 걸립니다. 암이 걸렸는데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된다? 거기 보시니까 0.98. 소수로 조금 나타냅시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알았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안 되겠죠.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했어. 암이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을 받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 거기 보시면 0.92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얘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얘가 전체 전 사건일 때 암이 걸렸는데 암으로 진단을 못 받았어. 암으로 진단 못 받았어.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0.02지.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맞지?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실제로 암이 걸렸는데 암 안 걸렸습니다. 진단 이렇게 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암이 걸리지 않았는데, 암이 걸리지 않았어요. 암이 걸렸다고 진단한 거야. 암 걸렸습니다. 초상집 일단 맞는 거죠. 오케이? 됐지? 암 걸렸습니다. 0.08이요. 생각보다 높네. 맞지? 8%나 되는 거야. 거의 10% 육박하지. 이거 왜 검사 왜 하냐? 됐지? 맞죠? 10명 중에 1명은 암 걸렸다고 진단하겠네. 암 안 걸렸는데. 거의. 됐죠? 뭐 그렇단 얘기고. 자, 뭐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실제로 암 걸린 사람 400명과 암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이야. 자, 임의로 택한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암에 걸렸고 걸렸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암으로 걸렸고 암으로 진단받는 거야.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두 개를 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 뭐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를 양분하겠지. 실제로 암에 걸렸으면 암이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암이 안 걸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얼마였어? 저기 암으로 진단을 받았지. 암이 걸린 상황에서 암으로 진단받는 거 0.98. 실제로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릴 확률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분의 4잖아. 0.4. 오케이? 0.4잖아. 600명, 400명, 1000명 중에 400명이 걸렸다는 거니까 0.4. 근데 걸렸는데 진단받았어. 근데 안 걸렸어. 안 걸렸는데 진단받는 거. 안 걸렸는데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0.08. 됐죠? 그리고 나서 분모에 올리면 되겠죠.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릴 확률은 여기잖아. 오케이? 이게 분자로 가겠죠? 분자. 그리고 이게 전체 합한 게 분모.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독립과 종속입니다. 사건 AB가 독립이야. 얘들아 독립해야지. 집에서. 언제 할 거야? 언제 독립할 거야? 야, 니들은 언제 독립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나? 지금, right now, 아이가. 독립하고 싶지 않나? 아니야? 집에 계속 있고 싶어? 집에 계속 있고 싶나? 왜? 별로, 가족의 품이 너무 좋아서. 독립하고 싶지 않나? 그런 거 없나? 난 진짜 독립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난 그랬었어. 자, 독립입니다. 그 독립입니다. 독립적으로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뻔히 볼 수도 있어요. 뻔히. 자, 내 주사위를 한 개 딱 던졌어. 처음에 6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6이 나올 확률이 앞에 6이 나올 확률과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관련이 있겠어? 6이다라는 뭔가가 묻었어. 또 6이 나올 것 같아? 아니잖아. 이런 걸 뭐라? 주사위를 2회 던졌어. 6이 나올 확률이 앞에 6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한 확률로 뒤에가 결정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6이 나올 확률과 두 번째 시행에서 6이 나올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 부르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뭐냐? A가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같다. 근데 그게 누구로? 그게 누구로 같다? 그렇죠. 그게 그냥 B가 일어날 고유할 확률과 동일하다. 이게 정의입니다. 저렇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라도, 저게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독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A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났어. 근데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은 거야. 이게 얼마야? 그냥 A로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등호 중에 딱 한 개만 되더라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요거를 싹 보자. 같다라고 해볼게. 오케이? 같다라고 해볼게.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P, B, 분의 P, A, 교, B죠. 이게 얼마야? PA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단순히 B가 일어날 확률이 곱해지면 얘가 된다. 라고 하면 됐어? 또는 반대로 어차피 나누면 상관없으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된다는 얘기가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니? 이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죠.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되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자고. 쌤, 얘는요. 자, 볼게. 뭐가 되느냐? 얘랑 얘를 보는 겁니다. P, A, 여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P, B, 교, A, 여야. P, B야. 뭐지? P, 교, A, 여가 있을 거고 얘가 P, B고 곱하기 P, A, 여가 있는데 마치 누구랑 동일하니? B인 상황에서 PB만 곱하면 되는 거고 A 여인 상황에서 A 여의 확률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동일한 거잖아. 같은 구조인 거 알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가 독립이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뭐가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이 필요 충분 조건 얘로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얘로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내가 얘를 가지고 얘를 유도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A와 B가 독립이란 뜻이야. 무슨 말이라고요? 얘가 독립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B랑 A 여가 독립이란 얘기겠지. 근데 실제로 이게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얘로부터 얘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뭐를 한번 해볼 거냐. 또 부러졌어. 가볼게. P에 갑니다. A 여 교 B야. 보이지?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나 몰랐다고 치고 AB가 그냥 AB만 단독적으로 내가 독립인 걸 알았어. 근데 수학자들이 뭐를 해봤느냐 하면 AB가 독립이야.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될까? 또는 A의 여사건과 B는 어떤 관계가 될까?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될까? 모두 다 영향을 줍니다. 모두 다 영향을 줍니다. 싹 다 독립이 됩니다. 전부 다. 모든 게 하나가 딱 독립이면 나머지가 모조리 다 독립이 된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해볼게. 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벤을 제발 좀 생각 좀 합시다. 맞아? 벤을 좀 생각을 합시다. 얘가 뭐야? P에 B 차 A지. 맞아? 오케이? 우리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동일해. 확률은 원소의 개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잖아. 여기니까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P, B에서 뭘 빼주면 돼? P, A, 교, B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가시죠? 이거에 가? 근데 전제로 뭐로 깔렸어? 독립이라 깔렸어. 독립이란 얘기는 뭐랑 똑같아? 교사건의 확률이 곱의 확률과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PA 곱하기 PB랑 동일하겠지. 맞아? 그럼 식조작이라 해봤자 뭐밖에 없어? 묶어내는 거밖에 없어. 묶어내. PB에서 1-P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1에서 PA를 뺀다라는 그 확률은 누구야? 그렇죠. 독립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립이란 뜻입니다. 무조건 독립이란 뜻입니다. 이해돼요? 됐어? 독립이라는 말은 뭐야?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교사건이 또는 곱사건이 지금처럼 곱하기로 따로따로 나올 때인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케이? 다 됐어? 이해되죠? 조금 쉬었다가 가시죠.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